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확한 평균값을 찾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전략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도외시하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요. 역대 선거 최소한 지난 10년 이래로 보더라도 약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그리고 보름 전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크게 지고 있다 하면 진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으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로 이제 생각하시고 그걸 참고하는 게 맞죠. 지금 각 주요 캠프는요, 여론조사 분석팀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막강한 그런 어떤 변수가 되겠죠. 자, 여론조사는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인데 말이죠. 자, 이대로 4강으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 안철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지금 빠졌고 유승민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지금 나경원에게 밀린다. 전투력에서 밀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경원은 그 드럼통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재명을 그냥 저격했잖아요.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나경원이 잘하면은 한동훈 자리 2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이 국민의힘에서 1위, 2위 하면 뭐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겠죠.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한덕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자, 출전과 동시에 이제 이런 탑 스코어를 찍고 있는데요. 자, 김문수와 나중에 그야말로 빅게임이 이제 펼쳐질 경우 엄청난 관심과 흥미가 이제 쏟아질 겁니다. 과연 누가 후보가 되느냐? 보수 단일 후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처럼 갈 것이냐? 물론 윤 대통령은 나중에 주요 정당이 들어왔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지만 한덕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 노무현처럼 정몽준과의 단일화에서 노무현이 이겼잖아요. 민주당을 뛰고 있는 그 노무현이 이겼는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엄청난 세간의 흥미 요소로 부각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요건 좋은 CNI, 다소 여기는 좌파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자, 보수 유권자 지지율 한덕수 30% 1위, 김문수 22%, 한동훈 14%, 순위가 거의 비슷하죠. 1위, 2위, 3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저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덕수가 등장하고부터는 1위 자리를 한덕수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큰 숫자만 읽어주십시오. 여기 보면요, 한덕수가 1위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0, 이준석 2.6, 이철호 2.2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수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앞서 좋은 CNI,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여론조사가 또 일어났던 거죠.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데, 기간만 좀 다르고요. 그래, 추세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무당청 4자 대결에서 한동훈 25, 이재명 15.3, 이낙연 14.3, 이준석 5.3, 이건 또 뭡니까? KPI 뉴스, 그리고 리서치 뷰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했죠. 참고로 이 리서치 뷰는 과거 친노 사이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친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친문에 가깝고 친노,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안일원 씨가 대표적인 친노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여기 대표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21대 대선 다자 대결, 이재명 46.21 대, 김문수 21.3, 이준석 6.6, 이낙연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기를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재명 45.7, 홍준표 17.4,
이준석 7.1, 이낙연 5.7. 자, 여기 한동훈이 나올 때는 이재명 45.8, 한동훈 15.5, 이준석 6.4, 이낙연 7.4,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김문수가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등장되고 있죠. 한동훈이 15.5, 홍준표 17.4인데 김문수는 21.3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온갖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야 되고요. 김문수가 사실은 한덕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는 지금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20.8에서 21.3으로 올라가잖아요. 김문수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 그리고 엄청난 어떤 과거의 서사,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와, 이런 사람이었나 김문수가 이제 지지율이 다시 재반등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3자 대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4자 대결일 가능성도 있고, 가령 이낙연 나오고 이준석 나가버리면 4자 대결이고요. 이낙연, 이준석 중에 한 명만 나가게 되면은 3자 대결이 되겠죠. 이번에 저쪽 소위 뭐 이 극좌 진영, 진보당 뭐 이런 쪽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죠. 조국 혁신당에서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저쪽은 이미 이낙연 변수만 없으면은 단일화가 된 거예요. 그쪽은 벌써.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낙연 나와주면 좋고요. 어떤 사람은 이낙연까지 포함한 단일화를 합시다 이러는데 그건 다소 기술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주장하는 게 윤석열 아웃, 이재명 아웃 이거거든. 윤석열 아웃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자, 여기 데일리안 무당청 여론조사, 특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가 여기 사실 한덕수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을 등에 업고 있고 이분이 이미지가 이재명하고도 반대 아닙니까? 이재명은 막사니, 양아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점잖은 양반, 선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딱 대조적이죠. 김문수하고도 대조적이지만 이 한덕수 이분하고도 대조적입니다. 다만 한덕수의 유일한 단점은요, 검정입니다. 검정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 체질이 되느냐, 이제 이거죠. 과거 반기문이나 고건 이런 어떤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분은 과연 어떨는지 벌써 부인 이야기가 나오던데 견딜 수 있을는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대선 3자 가상 대결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자, 이재명, 한덕수가 거의 접전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해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지율은 무당청입니다. 무당청.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자, 그런 경우에 32.9, 30.4, 이준석이 9.8, 이재명 32.6, 김문수 23.1, 이준석 11.0. 김문수 보고 흔히 확장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확장성에서도 한덕수만큼은 안 돼도 1등이네. 여기서 23.1이면 나경원보다도 안철수보다도 한동훈보다도 홍준표보다도 더 뛰어난데요. 김문수 보고 확정성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은 한덕수만 갖고 있는 거지. 여기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은 김문수 당신 말이야, 꼰대야, 너 땅이야, 당신같이 그렇게 따분한 사람은, 그리고 뭐 어쩌고 예전에 김문수인데 그 소방관 발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2030들이 싫어해. 확정성 없어. 나가.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보다 더 잘 나오는데, 오히려 무당청에서. 결국 확정성이라고 하는 건 무당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당청. 거기서 이게 진짜 아닙니까? 자, 이걸 보더라도 김문수는 확정성이 없지 않다. 이분이 걸어온 길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요, 이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이준석이 기록한 숫자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8, 11.0, 12.6, 8.6, 8.6, 9.8.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보통 여론조사에서 그 1위 차지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향후 대선 구도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저쪽은 이미 단일화로 갔습니다. 다만 이낙연하고도 단일화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낙연 스타일을 봐서는 이재명은 아주 극혐하더라고요. 인간이 싫은 거야, 이재명은. 이낙연은 이재명이가 인간적으로 싫은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거기는 단일화 안 된다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급박하면
그 이낙연까지도 뭐 구워 삶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쪽도 무조건 단일화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준석 같은 경우 저 지지율 숫자 보십시오. 저게 조작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작이라도 저게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기에 왜 사람들이 달려가느냐. 저것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하고 연대를 한다 했을 때 단일화 연대죠. 그랬을 때 이준석을 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준석이가 연대 안 해요. 저 친구는. 끝까지 지금 독자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니까. 지는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야. 저기는 삼자 구도가 되면 지가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준석하고 연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준석 지지율을 깎아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일화 한다 그래서 그 이준석을 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전략적으로 작전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이기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이 덕수, 문수, 덕수 두 수가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재명의 저 비호감도를 넘어서 이재명은 역대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인간이에요. 잡을 수 있다.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남은 한 40여일 잘 싸우면은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